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5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5번 문제 정도의 난이도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지도를 좀 해석할 수 있다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텐데 이 지도에 여기 지역이 대부분 나온다면 조금 더 위쪽이기 때문에 대부분 속초를 가르칩니다. 지도를 다 외워야 됩니까? 하는데 대부분 여기에 좀 더 힌트를 줘요. 그러거나 이제 수능 문제는 실제로 가로를 쳐서 여기에 4개 도시 중에 하나라는 거를 알려줍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어중간한 여기는 광역시, 대구광역시입니다. 여기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산광역시, 여기는 인천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 이렇게 지도가 나오면 실제로 어떤 것들을 물어보기 위함이냐면 이 둘이는 위도가 차이 나고 경도가 차이 나지 않아요. 이 둘은 위도는 비슷한데 동해와 서해, 그러니까 동해 지역과 얘는 서해 지역. 굳이 이거 두 개를 구분하자면 이제 수심 차이에 의한 비열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고요. 이 대구와 부산을 묶어서 물어본다면 내륙 지역과 해안 지역의 특징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도가 대구랑 부산은 다르기 때문에 부산 지역이 더 겨울철에 따뜻합니다. 겨울은 여기가 기온이 높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여름 기온이 높을 겁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지금 여기서 한다면. 그리고 동해랑 인천도 여기는 겨울이 좀 더 따뜻하다. 겨울 기온이 높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소개할 겁니다. 그럼 이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텐데 가번 같은 경우는 1월 평균 기온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장 저위도 때인 부산을 골라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1월 평균 기온이 높은 것은 당연히 대구입니다. 왜냐면 위도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둘은 어떻게 비교하냐? 부산과 대구는 1월 평균 기온이 부산이 좀 더 높은 편이고요. 실제로 대구는 8월 평균 기온이 높기 때문에 훨씬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대구를 골라줄 수 있습니다. 네, 나와 라는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같은 위도대인데 1월 평균 기온이 동해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긴 동해 지역인 어디입니까? 속초다라는 거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왜? 바다 비열이 크기 때문에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겨울 기온은 항상 따뜻하게 나타납니다. 동해는. 대신에 이쪽은 여름이 또 좀 더 따뜻하고요. 동해에 비해서. 겨울 기온은 한참 낮죠. 그래서 여기는 인천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4개를 알고 나면 이제 끝났어요. 가는 부산이에요. 부산은 나보다 동해보다 속초보다 시가지 규모가 큽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다는 내륙이라 하는데 다는 대구예요. 내륙에 있습니다. 라는 인천이니까 해안에 위치한데 맞죠? 이런 건데 부산은 월 평균 기온 변동 그러니까 1960년에서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화됐냐. 8월보다 1월이 크다. 부산 보면은 1월이 크죠. 위에는 올라갔는데 8월은 변동이 작습니다. 거의 없죠. 그래서 이것도 맞다. 인천은 1월보다는 8월에 기온이 모두 상승하였다. 자, 인천 보면 여기도 상승, 여기도 상승. 둘 다 상승했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번. 속초는 대구보다 1월 기온의 상승폭이 크다. 이건 거의 변화 없죠. 속초는. 그래서 이 지도를 보고 통계만 잘 찾을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 문제는 쉬워요. 자, 여기는 따뜻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구온난화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자가용보다 대중교통 나오거든요. 당연하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탄소 발자국이 틀렸죠. 적게 발생해요. 적게. 그리고 로컬 푸드 맞습니다. 지역에 있는 마일리지 음식을 먹어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거 재활용해야겠죠. 그래서 갑병정 이거는 뭐 사실 수능 문제라고 보기도 어려운 수준의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 7번까지만 하고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7번은 뭐가 나왔냐? 이 저번에도 아마 앞에서 기본 문제에서 풀었어요.
거에서 뭐가 특징이냐면 A는 여기가 중강진입니다. 중강진. 가장 추운 지역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 가장 따뜻한 지역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는 중강진은 제주도보다 식생의 수직적 분포가 다양하다. 맞습니다. 당연해요. 한라산에 가면 맨 밑에는 가장 따뜻한 식물부터 한라산 꼭대기에 가면 고산 한대기후에 있는 가장 추운 지역에 사는 식물까지 모두 모여 있습니다. 근데 북한 지역에 가면 이미 아래가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식생 분포가 다양하지 못하다. 자, 그 다음에 제주도는 중강진보다 하한선이 높다라고 돼 있는데 거꾸로 돼 있습니다. 잠깐. 내가 잘못 얘기했어. 이게 거꾸로지. 내가 말을 거꾸로 했네요. A가 지금 중강진이죠. 말을 거꾸로 했어. 중강진은 B보다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겠죠. 내가 반대로 말했어요. 근데 설명은 똑같습니다. 제주도가 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답은 틀렸습니다. 기억은 아니겠지. 니은 B는 A보다 고도의 하한선이 높게 나타나는 게 맞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한선이 높은 건 자, 한라산이 있고 북한에 있는 산이 똑같이 있다고 합시다. 냉대림은 여기 따뜻한 지역에서는 여기는 난대림이고요. 그 다음에 뭐 온대림, 냉대림 여기 위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라산이 있는 데라면. 근데 중강진에 있는 산은 냉대림이 여기서부터 냉대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위에 북쪽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타나면 둘은 어떻습니까? 누가 더 높아요? 한라산이 냉대림은 더 높다 이렇게 봐야겠죠. 하한선은 최저예요, 최저. 제일 낮게 나타나는 기준치가 높다, 해발 고도가 높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 가볼게요. 간은 어디입니까? 여기네요, 여기. 냉대에 가깝겠죠. 자, 그럼 식생 중에서 분포 면적 가장 넓다. 틀렸습니다. 아니죠. 넓은 것은 다른 겁니다. 온대림입니다. 자, 나이는 동백나무, 후박나무 맞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우리 요거는 난대림 종류에 속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을의 4번을 선택하면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풀 수는 있을 건데 그래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용어에. 자, 다음으로 자, 이 네 문제까지 풀 텐데 자, 네 문제 한번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통에 관련된 촌락은 여권치락과 나루터치락 얘기한 적 있어요. 여권치락은 뭐냐면 말이 쉬어가는 곳입니다. 말을 타다가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말을 타고 전달을 하거나 뭐 택배처럼 요 최근에 택배가 쉬어가는 정차하는 곳이에요. 나루터도 마찬가지인 게 배로 한 번에 이동하기가 거리가 멀 경우에 아니면 배가 들어오는 항구입니다. 입구 거기에 나루터치락이 될 수 있다. 자, 맞습니다. 자, 니은은 북서풍을 차단한다 그랬는데 제가 이런 얘기한 적 있어요. 여기에 물이 흐른다. 이쪽이 남쪽 사면이에요. 이쪽이. 그러니까 그래서 남사면이라 그래요. 그게 남향사면. 우리도 요새 집을 짓거나 이러면 남향인 걸 선호하거든요. 북서풍을 막아주는. 역시나 우리는 그래서 용수를 얻을 수 있는 우리는 배산임수다. 용천대 얘기한 적 있습니다. 디귿은 맞죠? 제주도 용천대. 그리고 범람원에서는 배우습지는 물이 찬다 그랬잖아요. 홍수가 나는 곳에 살 수 없어요. 어디? 자연제방에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죠. 자연제방과 하한당구. 마지막은 농촌과 어촌과 산지촌은 기능에 따라서 분류한 겁니다. 농촌의 어떤 기능 형태를 띠는지. 형태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답은 5번 선택해주면 금방 구할 수 있다. 자, 우리는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은 요 지금 이 계층 구조를 이해만 했다면 됩니다. 이 지금 요 형태의 광역시처럼 되어 있는 요게가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칩니까 하면은 보통은 요 정도 형태 여기에 이제 배우의 영향력을 미치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요거겠죠. 요거는 어디입니까? 요 정도가 영향력이겠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거는 어디입니까? 제일 작은 거는
우리 어디입니까? 여기에 중심성을 가집니다. 그럼 중심성을 가지니까 A가 중심성 가장 크겠죠. 배우가 크다. 그 다음에 B가 여기, 그 다음에 C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대부분 금융이나 보험업을 가지고 있는 게 중심성은 가장 크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성이 가장 넘버원은 뭡니까? 1은 다 지역이겠죠. 그 다음에 중간 2번, 3번 이렇게 돼요. 그럼 중심성이 가장 커야 되니까 다에는 어디 갖다 붙습니까? A, 여기는 B, 여기는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CBA를 하는 5번이 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만 한다면 중심지가 작은 거, 큰 거. 그럼 여기가 실제로 우리 요 근처를 설명한다면 여기는 남해겠죠. 가장 중심이 작은. 여기는 사천일 수 있습니다. 이 근처로 본다면. 그리고 여기는 진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공부할 수 있겠다라는 거. 자, 우리는 3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도 역시나 어렵지 않아요. 조금 더 줄여볼게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뭘 설명하고 있냐? 두 촌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촌락을. 자, 하나의 촌락은 동족촌이라고 얘기하면 집촌이죠. 집촌. 모여 있습니다. 전부 다. 자, 외환마을은 초가지까지 전통가옥이 체험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뭐야? 우리나라 지금 촌락의 변화입니다. 변화.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수입원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하도는 간척 사업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간척 사업하면서 토지를 늘렸죠. 토지를 늘렸다 이렇게 봐야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독살 체험, 이 사람을 죽이는 독살이 아닙니다. 그래서 채취 체험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기역은 집촌 맞네요. 기역은 집촌이고 체험마을로 변한 후 니은을 찾는 관광객은 1960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증가했겠죠. 그 다음에 자, 디귿 색깔을 바꿔봅시다.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아니겠죠. 이제 다양한 수입원이 생겼을 때 농업으로 아직까지 유지되는 인구는 있겠지만 증가하는 경우는 좀 줄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농촌의 사회는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접근성 좋아집니다. 간척 사업을 하면은 땅이 넓어지니까 바다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좋아지겠죠. 차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관광 수입원 맞습니다. 자, 마지막 네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까지 풀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특별시면 여기는 사실 광역시겠죠. 그 다음 50만 명 이상. 그럼 여기는 50만 20에서부터 50만 명 사이의 도시겠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럼 요 정도로 봤을 때 이제 이해를 해봅시다. 여기에는 6에서부터 29 사이에 있는 값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 얘는 29에서부터 78의 사이에 있는 값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A는 B보다 작은 수이다. 이게 작죠. 당연히. A가 작은 수입니다. 맞습니다. 가는 지금 수도권과 영남권에 광역시라고 했는데 수도권은 광역시는 사실 인천광역시를 제외하면 없습니다. 근데 영남권 광역시 같은 경우는 부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울산광역시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틀렸다. 왜 서울은 특별시예요? 자, 근데 가에서 가는 나보다 광역시죠. 광역시는 나보다 중심지 기능이 다양합니다. 광역시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150만, 200만 이상의 도시. 그리고 나는 가보다 평균 밀도가 높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선택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특별시, 광역시 밑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춰준다면 이 정도만 풀 수 있다면 시험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